넘쳐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천재지관 뽀글이 최기정. 오늘도 전국 팔도 최고의 명당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오늘도 좋은 터를 찾으러 가야지. 사람을 묻을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땅. 가만 좀 볼까? 어디 보자. 오호, 뿌리 깊은 나무에 땅? 땅? 경상도 땅이로구만. 어허, 그래, 내 얼른 가야지. 가세! 저쪽이네. 하하, 가세! 조선 팔도를 두루두루 섭렵한 지관이건만 뿌리 깊은 나무의 땅은 난생 처음일세 그려. 그 진위를 의심케 하는 유일무이 신통방통한 땅의 정체는 우리도 경상도로 가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같이 가 보시지요. 발길 닿은 곳은 경북 예천군. 천재지관의 눈으로 마을 곳곳을 이리저리 꿰뚫어 보던 그 순간 여기가 천혜의 명당이로세. 명당이로세. 이 나무가 있는 이 땅이 참으로 명당이로세. 가만, 내 이 땅을 사야겠어. 아이, 이보시오, 이보시오, 어르신. 예. 말씀 좀 묻겠어. 예. 그 이 땅의 주인이 누구요? 내가 이 땅을 좀 사야겠어. 이 땅의 주인은 이 소나무지. 예? 소나무야. 아니 가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나무가 예. 이 땅의 주인이라고요? 주인 성은 석씨고 이름은 송영. 소나무 송자 실령영자인데 등기부상에 엄연히 이 땅의 주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어? 나무가 땅의 주인인 게 기정사실? 믿을 수 없다면 확인시켜 드리지요. 토지대장에 떡하니 적힌 세 글자 보이시죠? 그 말인즉슨 석송령은 꼬박꼬박 세금까지 내는 부자나무란 사실. 아니 그런데 정말 신기하오. 아니 이 나무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이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이수목 씨의 부친 이수창 씨였는데 이수목 씨가 어릴 때 가출을 해서 연락이 안 돼서 돌아가실 때 이 나무에 그 자기 땅을 근 2천여 평을 여기 주고 갔습니다. 오, 아니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나무, 도대체 세금은 얼마나 내는 것이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1, 2만 원 정도 됩니다. 더욱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저축해뒀다가 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추가요. 사연을 알고 나서 보니 어딘지 남달라 보이는 석송령. 천연기념물답게 자태가 고고한 것이 실로 위용이 대단합니다. 뻗은 가지가 10,000가지나 된다고 해서 일명 만지송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오, 세금을 내는 나무 석송령. 아이고, 가까이서 보니까 더 웅장하고 멋진 것 같소. 아니 그런데 말이야, 이게 딱 보니까 이 지관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 이 나무는 원래 이곳에 있던 나무가 아닌 것 같소. 지금 영주시하고 경계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옛날에 풍기군 지역입니다. 수해 때 떠내려오는 나무를 지나가던 과객이 주워서 심어놓고 갔다고 전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석송령에 얽힌 사연이 심지어 교과서에도 종종 소개된다고 하니 이제부터 이 사실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땅 가진 부자나무. 세금 내고 장학금 주는 나무가 있다는 건 기정사실. 이어서 찾은 곳은 경북 안동. 뿌리 깊은 나무의 땅이 또 있다는 소식을 접수. 천재지관 뽀글이 최기정 길안면 용계리 마을로 달려갔는데 올커니 이 나무로구만. 언뜻 보기엔 평범한 고목 같은데 도대체 이곳엔 또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는지요? 이 물가에 있는 땅 위에 이렇게 멋진 나무가 하늘 위로 쭉쭉쭉 뻗어 있다니. 하하, 정말 장관이로서. 아니 보아니 문화관광 해설사인 듯한데 이 나무에 대한 사연을 좀 알고 계시오? 예, 원래 이 나무는 이 자리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15m 아래에 용계 분기업 운동장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맛댐 건설로 26기에 처하자 마을 주민들이 안타까워하여 땅을 돋구어서 15m 위로 상식하게 된 나무입니다. 예? 나무를 위해서 땅을 돋아 올렸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엔 인공호수가 자리한 데다 나무를 심은 땅은 어딘지 사람의 손을 탄 듯한 모습. 수몰 위기를 벗어난 그 사연은 과연 어떤 비밀이? 이 보면 볼수록 참으로 멋진 은행나무요. 네. 아니 그런데 이 나무를 위해서 땅을 돋아 올렸다. 아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나무를 그냥 옮겨 심지 않소. 아니 왜 나무는 가만히 두고 땅을 올린 것이오? 1200톤이나 되는 이 나무를 옆으로 이동하지 않고 워낙 큰 나무라서 중장비나 도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상식의 방법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특허를 가진 회사가 있어서 요철분 공법, H빔 공법, 그리고 생명토 공법을 적용하여 이 큰 나무를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만 무려 2년 9개월. 당시 온갖 매체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유례없는 이슈였다고요. 이후 기네스북까지 올랐다나 뭐라나.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이 나무를 살려야 되는 이유, 이 나무가 그렇게 귀했나 보죠? 자, 이 용계 은행나무는 700년 된 수령으로 국내에서 은행나무로는 가장 굵은 14m의 굵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년기념물로 등재된 은행나무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울음소리를 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큰 병고가 있을 때마다 예언하듯 울음소리를 냈다는 은행나무. 주민들이 애지중지 귀하게 보살펴왔던 만큼 마을 신목을 허탈하게 수정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건재하게 뿌리 내린 용계리 은행나무. 유일무이한 그 사연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땅과 나무에 얽힌 사연도 참으로 신기하구려. 땅을 들어 올려 수몰 위기를 피한 나무가 있다는 것 기정사실. 경상도 땅에 전해지는 신통방통한 나무와 땅에 얽힌 이야기 어떠셨나요? 땅을 가진 부자나무가 세금도 낸다는 사실, 수몰 위기를 막기 위해 땅을 속개한 나무가 있다는 사실, 이제 널리 알려주세요. 뿌리 깊은 나무의 땅. 이 세상에 좋은 터는 다 봤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또 귀한 걸 봤구만 그래. 자 그럼 또 길을 떠나봐야지. 가세. 머지않아 활짝 꽃을 피우기 위해 한떨기 꽃망울도 봄비를 머금는 봄. 주민들의 쉼터이자 풍성한 전시로 눈길을 모으고 옛 추억 한 모금을 떠올리게 하는 문화공간들이 논산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 봄. 논산에 새로 생긴 문화예술 공간으로 봄나들이 떠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던 봄비. 대지의 메마름을 촉촉히 적셔줄 비가 내리는 날, 싱그러운 봄 기운을 느끼기에 그만입니다. 이야, 이렇게 봄비까지 촉촉하게 내리니까 기분이 더 상쾌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봄나들이를 하러 왔습니다. 이곳 논산에는요,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복합 문화 공간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지금 저랑 함께 구경 가시죠. 논산시 연산면. 이곳은 지난 3월 1일 문을 연 복합 문화 공간 연산 문화 창고입니다. 오픈하자마자 빠르게 입소문이 났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어떤 곳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논산에 새로운 명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기에 그 비어져 있는 쌀창고를 이용을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특히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술창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은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청년 농부들하고 함께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또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근처에 농지가 많아서 커다란 미곡 창고가 5동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방치됐던 이 창고를 개조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5개 공간은 색다른 기획과 주제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는데요. 먼저 유아와 청소년이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창의 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요. 청년과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주방과 회의실, 술 공방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샘솟는 사랑방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물론 이곳을 찾아온 관람객들의 쉼터로서 넓은 카페도 만들었는데요. 미술작품 전시와 영화 관람 등 다양한 기능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앞에 탁 트인 전경부터 높은 천장까지 들어오기만 했는데도 힐링이 되는 곳 같아요. 다 특징이 있지만 이 공간은 좀 방문하신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개방감을 주고, 지금 친구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쪽에 있는 트러스 같은 경우도 다 원래 있던 자재들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옛 것과 지금 것을 조화롭게 살린 장소이기도 하면서 휴식도 있지만 지금 전면에 보신 작품 걸려 있잖아요.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벽면에 수시로 기획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뭐 영화 상영회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공연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그냥 차만 마시고 가는 카페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네요. 이번엔 개관과 함께 마련된 특별 전시를 만나볼까요? 한국화부터 사진과 설치, 팝아트 등 다양한 작품들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죠. 이 사동 건물 안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다시 봄 어떤 전시인가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보는 어떤 공간이라던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달라는 의미로 이제 이 타이틀을 달게 됐고요. 굉장히 여러 장르가 섞여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 그런 장르적인 것도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고 전반을 한번 다시 봐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봄 이렇게 기획됐습니다. 미곡 창고가 멋진 갤러리가 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작품들이 한데 모여 특별한 전시가 됐는데요. 논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 작품 속의 풍경이요. 어쩐지 좀 익숙한 곳 같기도 해요. 어떤 작품이에요? 이 신태수 작가는 그 논산시 강경읍이라는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 논산의 풍경을 다 스케치를 하시면서 직접 작업을 하신 건데요. 자세히 작품을 들여다보시면 큰 화폭 안에 금강이 전체가 담겨 있고 금강의 계절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신동엽 시인의 금강이라는 시를 선생님이 직접 여기 화폭에다가 적으셨어요. 그래서 찬찬히 둘러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미곡 창고의 외관을 그대로 살린 전시관입니다. 어둠으로 채워진 공간에 작은 풍등들이 떠오르며 관람객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평화와 소망을 담은 풍등을 통해 하나 되는 아세안을 염원하는 키네틱 미디어 아트 작품입니다. 와, 정말 아름답고 환상적이네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 풍등들. 이거는 어떤 작품이에요? 풍등이 이제 움직이는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풍등과 여기 일렁이는 수조, 그리고 저 뒷배경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같이 한 덩어리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오는 이 사운드조차도 이 작품의 일원입니다. 저도 이 작품을 좀 가까이에 가서 마음껏 느껴보고 싶어요. 수조 가운데로 가면 풍등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관람객과 작품이 하나가 되는 거죠. 2019년 첫 선을 보인 이 전시는 관객들의 호평에 힘입어 광주와 서울, 주필리핀 한국문화원 등에서 초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와, 이 작품을 아이와 함께 즐기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SNS에서 이제 사진을 하나 보고 왔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예쁘고 감동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풍등에 올봄의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른들의 추억과 아이들의 호기심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충남에서 한 곳밖에 없는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논산에 이렇게 멋진 지구를 지키는 로봇 특공대가 눈앞에 있는데요.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이곳을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가시죠. 어떤 로봇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는데요. 만화 원피스의 주인공 루피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로봇과 피규어의 천국.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요. 이게 다 몇 개예요? 와, 진짜 많다. 참 볼 게 많죠? 깜짝이야. 사장님이세요? 네. 우와. 아니, 로봇이랑 피규어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서울이나 제주도에 가면 이런 뭐 피규어 카페도 있고 이런 로봇 카페도 있는데 아이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눈길 가는 대로 평소 좋아했던 피규어를 찾아 천천히 둘러보면 되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희귀 모델도 많습니다. 추억의 만화책까지 만날 수 있죠. 이곳에 전시해놓은 이 피규어들이 직접 모으신 거라고 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 0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20여만 모았거든요. 20년 동안 모았다면 몇 점이나 있을까요? 기로는 대략 한 2,000점 정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로봇이 좋았던 이유가 있어요? 글쎄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워레인저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이제 변신 합체 로봇의 매력에 느껴서 저는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신 합체 로봇류만 거의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속에서 문을 연 지 딱 1년. 별난 박물관이란 입소문을 타고 로봇 매니아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주말이면 추억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반갑고 신기한 로봇으로 옛 추억을 꺼내보는 거죠. 오늘 이렇게 로봇 박물관 관람을 오셨는데요. 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또 어릴 때 수업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만화책도 제가 옛날에 만화책 진짜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매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와서 또 추억을 찾고 싶어요. 어머님 굉장히 재밌으셨나 봐요. 네, 너무 좋았어요. 따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피규어 관심 많았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 추억 하나 남겨야겠죠? 루피와 사진을 찍으며 오늘을 저장해봅니다. 잊고 지냈던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곳 같은데요.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아이와 부모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추억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한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한 공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논산에서 문화복합 공간과 로봇 박물관까지 돌아봤는데요. 에너지 충전도 되고 또 기분 전환도 새롭게 한 것 같습니다. 감성도 챙기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문화나들이 논산에서 즐겨보세요. 삼 3월도 중순을 지나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계절엔 제철 음식이 최고죠. 오늘은 봄 기운을 가득 담은 건강 밥상을 저와 함께 맛보러 가시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요즘, 오늘은 봄 기운을 찾아 떠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네, 산나물 맛집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왔거든요. 아,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산나물로 그득한 주방, 저마다 다른 요리법으로 최고의 맛을 내놓 가지런히 담아서 맛깔난 간장을 마치면 누가 봐도 신선하고 정갈한 나물밥상이 순식간에 뚝딱 푸짐하게 한 상 차려집니다. 돌솥밥은 목이 붓거나 열이 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치자를 넣어 쫀득한 식감을 살렸는데요.
이야, 엄청난 한상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네. 나무를 제가 나무를 진짜 굉장히 다양한데 네. 이렇게 많은 나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순두부집을 하다가 이제 나물집으로 업종을 변경을 했는데 강릉에도 이런 산채 전문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일단은 이쪽부터 나무를 하나씩 네. 소개해 주시면 요거는 뭐예요? 네. 요거는 도둑치. 도둑치요? 네. 와, 처음 들어봐요. 요거는 고사리겠죠? 예. 네. 그리고 요거는 미역치. 미역치요? 예. 치나물이 많다 그랬죠? 아, 네. 미역치. 그럼 요거는 요거는 참나물, 파란 나물. 아. 표고버섯, 다래순, 새송이버섯. 저희는 저희가 그 전봉산, 그 인제 쪽에 있는 전봉산이라는 산의 나무를, 이 치남 묵나물 종류는 대부분 거기 나무를 사용해요. 다 강원도산이에요. 강원도에서 나는 나물로 다 이렇게 채취해서 저희 집에 갖다 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보관했다가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 나오는 거. 전을 먼저 하나 드셔보세요. 네, 전을. 네, 요거 당귀 한 올, 느타리 한 올, 요거 하나, 예, 요것도 한 올, 요것도 하나. 예, 그렇게 해서 싹 접어서 네. 한번 드셔요. 이렇게 예, 해서. 예. 그래서 딱 드십니다. 사장님 추천 에피타이저 맛은 전이 맛이 또 간장에 찍어 먹는 거하고는 또 색다를 겁니다. 네. 다르네 진짜. 향이 올라오네. 예. 그리고 이제 식사 이제 명이나물. 명이나물. 여기에다가 요 11가지. 네. 11가지 이거 다요? 예. 선생님이 아니 다 넣으면 너무 커져 입에 안 들어가요. 하나씩 그러니까 넣으라. 예, 이렇게 또르륵 말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처음 느껴보는 맛일 겁니다. 고기 먹는 거. 고기 싸먹는 느낌인데. 이 한 쌈에 뭐 사실 나물을 이렇게 따로따로 먹을 일이 평소에는 없지만 맛이 계속 맛과 향이 여기서 부딪히네요, 진짜 계속. 자, 이제 나물 맛을 봤으니 갓 지어내 고슬고슬한 치자밥에 한번 비벼볼까요? 자취생이 누리긴 쉽지 않은 호사 중의 호사. 근데 진짜 확실히 자취하시는 분들, 저도 혼자 산 지 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자취하신 분들이 이런 걸 먹을 일이 없어요. 정말로 이 나물 반찬이 굉장히 귀한데, 와, 이 정도는 거의 뭐 호텔 뷔페 수준인데. 자취 내공 20년 차 펀디의 먹방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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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철 음식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먹어볼 제철 음식 어떤 걸까요? 꼬막 벌기에서 나오는 꼬막이요? 예, 꼬막찜. 찜으로 이제 저희가 찜? 대접 먹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꼬막의 고장 벌교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꼬막을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이제 해산물에 비린내를 잡아줄 편백나무 찜기에 넣고 10분 남짓 삶아주면 누구나 먹기 좋은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알맞게 잘 익습니다. 자, 어때요? 살이 제법 통통하죠? 와우! 세상에나 제철 음식. 네. 와, 시작될 때 먹는 것도 제철 음식이지만 또 이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또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꼬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꼬막을 먹으면서 한번 또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의 트렌드는 꼬막하면 꼬막 비빔밥을 많이 떠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어르신들은 꼬막에 간장, 양념간장을 이렇게 올려서 먹던 게 이제 저희의 대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꼬막 요리를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통상 이렇게 꼬막이 까져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싱싱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맛을 많이 잃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편백나무가 몸에 또 좋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편백나무에다가
꼬막을 쪄서 나가는 방법인데 네. 이게 이제 꼬막의 그 순수한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편백나무 꼬막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꼬막에도 어떤 맛있는 시기 그리고 제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이제 11월 달부터 통상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최고 이제 제철에 이제 좋은 어떤 이제 그런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제 바다의 어떤 그 기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데 12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 최고 추워질 때가 이 안에 있는 그 꼬막의 씨알이 굉장히 이제 굵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TV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된다. 그쵸? 그쵸. 예. 이제 이 맛있는 꼬막을 좀 더 먹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되네. 네. 겨울까지. 아니, 근데 꼬막 양이 굉장히 이렇게 실한데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건지. 그렇죠. 저희는 그 시댁에서 이모님 이걸 하세요, 꼬막을.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양도 이만큼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좀 맛있게 먹는 사장님만의 좀 뭐 어떤 방법? 뭐 비법 있을까요? 먼저 통상 이게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뭐 장에다가 찍어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초장에다 찍어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드디어 비법이 공개됩니다. 달래장에다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근데 보통은 왜 우리가 막 할 때는 양념간장 진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양념간장을 안 하시고 달래장을 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달래장을 만들 때게 네. 거기에 맞는 아예 양념을 첨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조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두 분이랑 또 얘기를 나눴으니까 저는 또 이 꼬막을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본격 먹방 타임.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쉬웠어요. 진짜 한 100개는 먹었어. 100개는 그냥 먹겠다 이거. 와. 지금 또 달래장을 올려서 달래를 하나 딱 큼지막한 거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얼마나 맛있을지. 전라도식 달래장이 신의 한 수인데요. 와, 달래 향이 어마어마하네. 와, 기가 막히네. 나 이거 진짜 무한대로 먹겠다 이러다가. 이제 봄인데 다이어트는 정말 안 할 생각이에요? 우와. 오, 달래장을 넣으셨네. 이쯤 되면 워커홀릭, 아니죠, 펀디가 개척한 새로운 분야, 바로 먹방홀릭입니다. 싱그러운 봄 향기를 담은 산채 정식과 바다향 가득한 꼬막 요리까지, 여러분도 제철 음식으로 봄 기운을 충전해 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주 유나이티드 구자철입니다. 제가 2010년도 시즌까지 활약을 하다가 유럽으로 떠나고 해외 생활을 11년 하고 나서 올해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만날 생각하면 항상 설레요. 뭐 우승이죠, 우승. 네, K리그 우승이죠.
개인적인 욕심은 사실 이제 많이 내려놨어요, 사실. 예, 뭐 크게 의미도 없고요, 사실. 이번에도 선수들이 전북이랑 해서 2대0으로 이기고 나서 자신감을 많이 가졌어요. 도민들이나 팬들한테도 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주는 제주만의 문화가 또 있어요. 그리고 제주만의 문화에서도 한라산이 갖는 의미는 또 백록담이 갖는 그런 부지런히 정기는 왔네. 저한테도 역시 남달랐기 때문에 아니 뭐 이 정도로 따라올 수 있으면 뭐.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여러분들도 되게 웃기다 생각했지. 여기 앉아가지고. 아 예. 예. 이거 뭐 어떻게? 예. 예. 일단 모든 건 다 결과론적이에요. 결과론적이란 뜻은 보여지는 그대로 예, 이때 당시 제가 이런 모습이었고 한라산 눈 오는 날에는 당분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질 만큼 힘들었고 제 아내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라고 농담을 했는데 뭐 잘 나오지 않았나요? 네, 네. 밥, 불타시, 빵, 꼬들, 터진 밥, 민초. 민초. 1년 동안 친구 없이 살기. 1년 동안 휴대전화 없이. 외로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와이와이와이죠.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골거리긴 한데 좋은 친구예요. 여기 원래 있던 선수 같은데. 패스. 패스. 이건 뭐 질문에 본질부터 잘못했어요. 후배라고 들어갔어야죠. So, Familienname ist mit Q und dann ja S. 김경숙보다게 순상이 흘러. 어제부터 우리 동네 막 오라네 이리에 저래 보면 큰갈만갈 걸어댕기면서 다게. 어디 따요? 독일어를 좀 말씀이죠. 예. 기본적인 건 아는데요.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못 알아듣죠. 야, 이번에 구자철 복귀한다는 MC인데 경기 보러 갈 거? 경기 언젠디? 한 다음 주에나 뛰지 않을 건가? 아 다음 주 개미는 안 될 거랍다. 그때 논비에를 갈 거라고 하니 다멜랑 가게 다멜랑. 아, 논뼈래 간다고. 아이, 걔는 알았자게. 거들지 마랑. 나중에라도 가주게. 아, 다멜랑 가게. 돈벼레가 뭐예요? 뭐 보들지 말 그래 이런 거 알죠 이제. 네, 근데 돈벼레가 뭐죠? 돈벼레가 뭐지? 논에 간다는 건 아닐 테고 은행에 간다는 것도 아닐 테고 한 다음 주에나 뛰지 않을 건가? 아 다음 주 개미는 안 될 거랍다. 그때 논비에를 갈 거라고 하니. 거기까진 안녕하십니까. 구자철입니다. 조들지 말고 그 응원이나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저한테 있어서 백록당은 의미가 굉장히 큰 곳인데 이러한 취지에 처음도 그렇고 끝도 그렇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경기장에 많이 와주세요. 네. 관중들이 소리쳐줄 때 반응은 그 상대팀 선수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팀 선수들한테는 자신감을 또 되레 가져가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비단 선수 대 선수의 그런 병합 상황뿐만이 아니라 심판도 그렇고 상대팀 감독도 그렇고 우리 팬들이 경기장에 얼마만큼 와주시냐가 결국 제주 유나이티드가 얼마만큼 더 성공을 가져가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선수단의 한 일원으로서 매 경기마다 진심을 다해서 한 퍼포먼스, 한 액션마다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장 많이 와주세요. 쇠로 만든 작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곳. 이곳은 일명 대장간으로 불립니다. 품질은 칼이나 낫이나 열처리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대장일을 못해요. 이곳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신기하고 재미난 대장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청북도 지도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군. 이곳은 매월 1일과 6일 장이 열리고 있는 장뜰시장인데요. 물건을 팔거나 사러 온 장꾼들이 만나는 이곳을 지나 골목 한켠을 따라가 보면 지금은 사라져가는 옛것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장간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호미를 시작으로 다양한 쇠로 만든 물건이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의 대장간. 저는 증평에서 대장일을 한 50여 년간 한 최용진입니다.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저 충주로다가. 그래 매형이 아주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좀 봐주다 보니까 벌이도 괜찮고 재미도 있더라고. 힘은 들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가지고 일이 나온 거죠. 시장 안 좁은 골목에 자리를 지키고 앉은 대장간. 물에 넣어야 된다고. 오고 이제 뻗어. 내가 뻗어서 그 쪼고 오게 하려고 해. 장날을 맞아 오늘도 대장간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익숙한 듯 장비를 고치러 온 사람에서부터 지나다가 신기한 듯 슬쩍 구경 온 사람. 각자의 사연으로 사람들은 대장간으로 모여듭니다. 반세기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지킨 탓인지 오래돼 보이는데요. 제법 큰 규모에도 다양한 장비와 기구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대장간에 수시로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어 사랑방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장장이 최용진 씨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죠. 전라남도에서 왔어요. 강진에서. 사람들한테 소문 듣고. 아니 칼이랑 낫이 잘 들어요. 칼을 한번 가르면은 면을 칠 때 시간이 오래 가요. 많이 써. 낫도 그러고. 제 물건을 가져가셔서 손님들이 그 써보고 좋다고 칭찬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먼 데서 그분들 써보신 분들이요. 그래서 다시 찾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보람을 많이 느껴요. 품질은 칼이나 낫이나 열처리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대장일을 못해요. 또 제가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껴요. 제 나이에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친구도 다 퇴직하고 전부 다 노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힘 있는 데까지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 뿌듯함이 있죠. 대장장이 최용진 씨는 수십 년간 쇠와 불을 벗삼아 달려왔습니다. 망치질이 요란할수록 훌륭한 연장이 탄생된다고 했던가요? 최고의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과 모루와 시간의 견딤이 필요하죠.
수많은 담금질과 매질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철은 유연해지며 마침내 생활의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만 50여 종, 가지수로는 10,000점이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농촌에서는 떨어질 수 없는 연장들이 지금 만드는 게, 그래서 농민들이 잘 쓰게 하려면 새도 좋아야 되고 첫째 각도가 잘 맞아야 돼요. 새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게 쉬워 보이지만은 상대방이 좋게 쓰실 때는 내가 쓰는 것 같이 이런 마음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개발하고 어떻게 만들면 또 쓰기가 좋은가 이런 것도 자꾸 연구하는 게 이 대장간이요. 지금 뭐 포크레인, 뭐 중장비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이 농기구에서 나온 거예요. 샘플이에요. 호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렇게 되면 여기 호미가 2개 나오는 게 여기. 공장에서 뚝딱 찍어내는 공장형 호미가 아닌 최용진 씨가 두드리고 만드는 수제 호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두드리고 만들어지는 호미는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인데요. 지금은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인정하면서 대장간에서 호미를 수출하는 곳까지 생겨났죠. 최용진 씨의 대장간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 작은 농기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도 땀 흘리는 재미가 있어. 일을 안 하면 근지러워. 심지어 명절날까지 문을 연다니까. 산업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는 우리가 일할 때는 한 1500도, 새가 녹을 시간은 1300도에서 1400도가 되거든. 그렇게 한 1600도 요 정도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새가 끊어져 버려, 녹아서. 최용진 씨는 1995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내 최초 대장간 부문 고유기능 전승자로 선정됐는데요. 화덕에 불을 피워 쇠를 달구고 담금질하는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 창작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이 소품 이런 것도 아이디어, 창작 아이디어거든. 여기 한 30여 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이제 오시면은 뭐 또 이렇게 도매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타격이 좀 있더라고. 증평 대장간은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농기구, 집게, 망치, 모루 등 장비들도 예전 것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지금 배웠던 사람들도 치우기 때문에 내가 안 권해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선. 그걸 어떻게 가르쳐? 이거 다 줘도 시원찮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배울 사람들도 있지. 시골 면단위만 해도 한두 군데, 세 군데까지는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는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었어. 저까지 5군데. 뭐 연세도 있어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차츰 못 써지다 보니까 저 혼자 남은 거죠. 발전도 많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 대장장이도 없어질 거야 아마. 더 그렇게 나가겠죠 뭐. 그와 수십 년을 함께한 화덕도 오랜 세월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집게로 잡아 뜨거운 불구덩이에 쇠붙이를 녹이며 질리도록 두드렸을 손때 묻은 망치까지 최용진 씨의 젊은 날이 이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개혁은 먼저 여태껏 해오던 거니까 뭐 건강이 있는 한 이 일에 손은 뗄 수 없겠죠. 그래서 건강이 있는 한 이 일을 계속 지켜나가야죠. 쇠망치 소리 벗삼았던 옛날 대장간 풍경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기술과 추억, 오래된 향기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동화책 속 공간 같은 대장간으로 놀러가 보시면 어떨까요?